안녕하세요. 아트 비즈니스 하면서 작업 활동하고 있는 SGQ의 뚜디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만약에 내가 미술 전공을 하지 않고 좀 작업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지 않고 전공자처럼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비전공자분들이 전공을 하지 않고 미술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제가 대신 세워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컨텐츠를 조금 만들게 됐어요. 작업 계획은 최소 1년입니다. 작가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는 그림을 그렸던 어떤 경험이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림을 좋아했다던가 뭐 취미로 미술을 좀 이렇게 그렸다던가 했는데 나는 이런 게 좀 재밌고 이거를 하면서 좀 기쁨을 느끼고 직업으로 한번 삼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을 텐데 아예 그림 자체를 처음 그려보신 분들은 아닐 거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볼게요. 저라면은 1년 동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먼저 마련을 할 것 같아요. 돈을 벌지 않아도 재료도 사고 밥은 먹을 수 있고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재료 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강의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찾아서 들을 정도로 좀 마련을 하면 좋겠는데 대학교나 대학원이라고 했을 때 한 학기 등록금이 지금은 사실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한 학기에 500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벌써 굉장히 높은 등록금이죠. 나를 좀 서포트해줄 수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만약에 학비로 지출을 했을 때 한 학기에 500만 원에서 뭐 많게는 600만 원까지 만약에 든다고 했을 때 한 6개월간 그렇게 학비로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추가로 재료비나 이런 건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내가 재료비로는 요 정도를 쓰고 뭐 강의료, 뭐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다거나 뭐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고 버짓을 먼저 설정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작업실을 먼저 무작정 얻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최선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최소한으로. 작업실 없어도 되고요. 공용 거실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책상 하나 작은 공간, 앉아서 이렇게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상, 그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작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가반 수업에서도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작업실 만드는 과제를 또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작은 작업실을 만들고 재료랑 기초 미술을 좀 탐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안 하셔도 되겠지만 입시 미술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기본적인 드로잉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드로잉 실력, 엄청 잘 그리고 막 테크닉적으로 엄청 뛰어나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드로잉 실력을 갖출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물체, 사물에 대한 명암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소묘를 하지 않더라도 뭐 아크릴로도 명암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재료는 진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흑백으로 할 수 있는 재료들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 할 수 있는 재료들 다뤄봐서 그 석고상 할 때 기본 도형 하잖아요. 정육면체, 구, 뿔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가장 사물의 기본 단위를 이해를 하면 이런 사람 같은 거 다른 물체 같은 거 그리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거를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건데 요즘에 유튜브로도 많이 그냥 치면 나오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꼭 미술학원을 가지 않아도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그려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명암에 대한 이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고 중간 단계가 어디고 가장 어두운 단계가 어디고 반사광이 있으면 반사광이 어디고 사물이 우리가 이제 빛을 통해서 그 이미지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한 이해를 하는 정도로만 해서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달 정도 직접 그려보면서 연습도 할 겸 손도 풀 겸 드로잉 근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만들 겸 해서 한 달 동안 매일 뭐 한 장씩 이해를 하는데 좀 시간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3개월 정도에는 다양한 재료를 먼저 경험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재료에는 크게는 건식 재료랑 습식 재료가 있거든요. 그 습식 재료에는 수성 안료가 있고 유성 안료가 있겠죠. 뭐 수성 안료에는 뭐
아크릴도 있고 수채화도 있고 과슈도 있고 뭐 동양화 물감도 있고 안료를 개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유성 재료는 대표적으로는 유화가 있죠. 그리고 건식 재료에는 연필, 콘테, 파스텔, 뭐 색연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한 재료를 건식 재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가 있는지 조금 다 한 번씩 써볼 것 같아요. 그거를 써보는 게 내가 재료가 다 있어야 써보잖아요. 하나씩 다 사야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재료를 많이 사려면.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즘에 이제 화실들, 취미 화실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 재료로 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던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런 재료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코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보던지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런 재료들을 한 번씩 다뤄볼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재밌어하는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의 특성을 알면 이제 나중에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갈 때 표현하고자 하는 이 가장 적합한 재료가 뭔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딱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재료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저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갤러리를 많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레퍼런스를 좀 찾고 온라인에서 뭐 이미지로 찾는 것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는 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회를 막 가면서 뭐 신인 작가들서부터 뭐 대가들까지 이렇게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동향들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 2, 3개월 정도 집중해서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기본을 쌓는데 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보는 거,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는 게 중요한 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회화라고 하면은 그냥 아크릴 그림 그리거나 유화 그림 그리거나 그냥 이게 끝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업 활동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캡션 같은 데 보면 믹스드 미디어, 혼합 재료 막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개발한 재료들 또는 아크릴은 아니지만 뭐 다른 재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혼합해서 요즘에는 이제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이제 개발한 재료들, 그들이 찾은 재료들, 그러니까 발견한 재료들을 자신의 작업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림 방식보다 조금 더 독특함,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재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셔야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색깔인데 조금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다른 색이고 이렇게 빛에 따라서 빛의 정도에 따라서 광택 정도나 질감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시를 많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내가 너무 많이 이거를 보면 다른 사람의 작업을 많이 보면 내가 이거를 좀 베끼지 않을까, 나만의 창의성이 안 드러날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베끼는 단계를 초과할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모든 것들에서 좋은 점, 활용할 점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셔야 되고 이거 조금 시도해보고 싶고 저거 조금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스타일로 좀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안 본 겁니다. 그냥 그거 이상으로 보시면은 다음에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베끼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초보 단계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모방하는 작업들, 모방을 아예 대놓고 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작가의 이런 색감 또는 이런 재료 사용 이런 게 마음에 들고 내 작업이랑 좀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써보는 거예요. 피카소가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것을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작업한 지 5년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가 좀 있고요. 제가 주변에서 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결국에는 그거를 뛰어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거를 좀 모방할까봐 카피하게 될까봐 좀 두렵다? 저는 그거 너무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초반에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100년 전에 했던 거를 새롭게 하는 건 줄 알고 딱 만들었는데 이미 100년 전에 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아이디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별도 안 될 뿐더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또 시행착오예요. 그러니까 저의 방식은 최대한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오답노트이잖아요. 내가 그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거는 다음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많은 갤러리들을 막 좀 투어를 하면서 현장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보고 그 전시회를 보다 보면은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이런 작품은 이런 식으로 전시를 구성을 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작가는 이렇게 연출을 하는구나. 이런 재료를 쓰는구나. 관객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갤러리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요즘의 동향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 같으면은 진짜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이제 설정을 하고 전시 보는 과제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제를 리뷰를 블로그나 이런 데 쓸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그런 전시 학교에서 전시 보고 레포트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숙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숙제를 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냥 보고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시를 보고 나서 블로그나 이런데 나만의 컨텐츠로 발행을 하세요.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으시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쓰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어떤 통로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을 계속 쓰시는 연습도 동시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작업에 할 거고 어떤 작업을 보고 어떻게 영감을 받았고 그냥 진짜 레포트를 셀프로 쓰듯이 그런 것들을 저는 발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작업에 조금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꾸준히 발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에 조금 동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관객이 될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최소 하루 정도는 현장 수업을 하듯이 갤러리 투어를 좀 할 것 같고요. 뭐 한 달에 한 권 정도 미술에 관련된 책 읽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도 좀 볼 것 같고 작가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볼 것 같고요. 뭐 사실상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저희 이제 작가반 수업에서는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갤러리는 삼청동에 거의 다 있고요. 뭐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국제갤러리, 아트선재, 학구제 갤러리 이런 데를 좀 주로 다니는 편인데 그런 데 말고도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작은 갤러리들, 이제 신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갤러리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 있으면 그 작가가 어디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보시고 현실적인 눈을 좀 많이 키워놓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취향 같은 게 좀 발견이 돼요. 어떤 작업을 볼 때는 지루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작업은 와 이거 너무 괜찮다 좋다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레포트를 써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내가 이 작업이 왜 좋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런 작업에 매력을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색감에 이런 류의 그림에 어떤 미술 사조에 마음이 이렇게 동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을 잡는 거죠. 어떤 장르를 정한다. 어떤 사람은 페인팅이 아니라 오브제 만드는 거, 입체물로 하는 거, 설치를 하는 거, 또는 비디오 아트를 하는 거 이렇게 장르가 다른 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미술이죠. 그래서 그런 장르도 많이 봐야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면밀하게 살펴볼 것 같고요. 반년에서 1년 정도 그렇게 탐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작품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이렇게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유는 뭐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죠?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연구를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쭉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작가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당연히 처음에는 어설프고 허접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비전공자 분들은 훈련의 시간이 없는 상태로 일단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자들이 만약에 4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4년만큼 기술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근데 더 빠른 거는 내가 이제 재료를 만약에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오일 페인팅으로 재료를 선택을 했다. 또는 뭐 완전히 이제 오브제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나는 뭐 스틸로 할 거다. 그러면 그 스틸, 그 재료의 전문가가 되시면 됩니다. 전문가, 기술자가 되시면 돼요.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그 스틸 전문으로 하는 뭐 공장에 가서 배운다든지 뭐 취업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돈을 내고 배울 수도 있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들어보고 기술이 없는가? 그러면 그 기술을 본인이 이제 창작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랑 따로 배워서 한번 실험해보고 이런 연구 과정을 그냥 평생 하시는 겁니다. 전공자들도 안 다뤄본 재료? 만약에 나는 미술 재료가 아니라 AI로 만약에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은 AI 기술을 습득을 해야겠죠. 아니면 AI를 하시는 분들이랑 협업을 하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안 다뤄본 재료로 할 때는 다 그냥 기초적인 수준으로 처음에는 어설프고 점점 해나가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뭐 비전공자 분들이라고 해서 주눅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이 있고 대가들도 다 시작이 있었잖아요.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 차이는 그냥 누가 먼저 시작했냐, 얼마나 먼저 시작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만큼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는 빡세게 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 그 2년 차부터는 진짜 그 재료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작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점점 발전해 나가게 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은 다 다르고 이런 속도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초반에 확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더디다가 갑자기 이렇게 중간쯤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남들이랑 사실상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게 뭐 협업도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의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제보다 오늘 새로운 걸 알게 됐는지 이것만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그냥 성장에 집중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전공자 분들이라면 전공을 하지 않고도 전공자처럼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세워봤고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외에도 다른 거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 안녕.